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6월 25일 오후 1시 30분입니다. 오늘은 6.25 남침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6.25 남침은 한국전으로도 불립니다. 한국전쟁이라고 합니다. 코리안 워라고 합니다. 코리안 워의 의미는 그 전쟁 시기보다 지금이 훨씬 더 큽니다. 세계사적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 전쟁은 불법 남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남침당한 나라는 기습 공격을 받는 형국이니까 보통 무너지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버텨내었습니다. 우리를 친 세력은 소련, 중공, 그리고 북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시아 대륙을 적화시킨, 공산화시킨 세력이 총집결을 해가지고 김일성을 앞세워가지고 불법 남침을 했는데 놀랍게도 기습당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남침을 저지하는 사이에 트루먼 대통령이 유엔군 참전을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약 200만 명의 유엔군이 한국에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대한 국제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이겨냈다는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그리고 적화되지도 않았으니까. 다만 한국에서는 아직 이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국제적으로는 6.25 때 우리가 결사항전하였으므로 40년 뒤에 동구 공산권이 무너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해가지고 6.25는 세계가 이긴 전쟁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직도 남북 통일이 되지 않았으므로 이 전쟁 상태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만한 게 2002년 6월 29일 한일 월드컵 3, 4위전이 열리던 날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 한계선에서 있었던 제2연평해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입니다. 그때도 북한 해군이 기습해가지고 공격을 했습니다. 기습당한 참수리 357호정은 아주 용감하게 항전을 했습니다. 6명의 해군 장병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당했지만은 끝까지 항전을 했는데 이때 돌아가신 분 6명의 명단은 이렇습니다. 윤영하 소령 정장이었습니다. 한상국 상사 조사장이었습니다. 조천영 중사, 황도현 중사, 서후원 중사, 박동혁 병장 이 6분은 용감하게 싸워서 나라를 지킨 바로 한국전의 영웅들과 함께 지금 국립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상징적인 인물이 한상국 상사 조사장인데요. 오늘 고 한상국 상사의 부인으로부터 제가 아주 의미 있는 편지 하나를 받았습니다. 이메일로 들어온 편지인데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세훈 시장님께 감사 인사의 글을 써보았다고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준공한 광화문 광장의 감사의 정원을 둘러보고 고마움을 꼭 표시하고 싶다면서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걸 6.25 기념일에 이렇게 되니까 참 감회가 뭉클합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2연평해전 유가족으로서 오세훈 서울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화문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신이 살아 숨쉬는 나라의 중심입니다. 그런 뜻깊은 장소에 감사의 정원이 조성된 것은 단순히 하나의 공원을 만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국가의 품격을 보여주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의 정원은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운
유엔 참전국들과 의료 지원국 그리고 대한민국을 포함한 23개 나라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 조성된 공간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결코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알지도 못했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고 의료진들은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감사의 정원은 이러한 숭고한 희생을 대한민국이 결코 잊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세계 주요 선진국들의 수도 중심에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리는 추모 공간과 기념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많은 나라들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을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기억할 수 있도록 수도의 중심에 기념 공간을 조성해 왔습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광화문이라는 상징적 공간에서 한국전쟁을 함께 치른 23개국의 희생과 우정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광화문 광장에 나가보면은 경복궁,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이순신 동상 이렇게 보입니다. 거기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없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거기에 태극기를 크게 세우려고 했더니 또 반발하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감사의 정원이라는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아주 훌륭한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어 놓으니까 요사이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특히 저녁에는 하늘을 향해서 그 빛을 쏘아 올려가지고 그 아주 환상적입니다. 비로소 대한민국 광장이 대한민국 상징물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거 기간 중에 그걸 좌파 세력들이 깎아내리려고 오세훈 후보를 욕하다가 이게 또 역작용을 불러가지고 보수 세력이 투표장에 많이 나오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어떻게 보면 아주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조형물인 것입니다.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특히 감사의 정원은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는 공간이 아닙니다. 자유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그리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지를 미래 세대에게 전하는 살아있는 역사, 교육의 공간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받은 도움을 잊지 않고 감사할 줄 아는 나라라는 사실을 세계에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제2연평해전 유가족인 저에게 감사의 정원은 더욱 특별하겠다고 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기억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문화는 대한민국을 더욱 강하고 품격 있는 나라로 만들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심장인 광화문에 한국을 포함한 23개국의 희생과 우정을 기리는 감사의 정원을 조성해 주신 오세훈 시장님과 서울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정원은 단순한 조경시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희생한 영웅들을 기억하고 우리를 도와준 사람들의 우정을 잊지 않겠다는 국가적 다짐입니다. 앞으로도 이곳이 국민들과 세계인들에게 자유와 평화 그리고 감사의 가치를 전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보훈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2연평해전 유가족 김한나 드림 한상국 상사 고 한상국 상사의 부인 김한나 님이 보내주신 이 글을 6.25 기념일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저도 상당히 기쁩니다. 저는 사무실이 광화문 근처에 있어서 거의 매일 감사의 정원에 가서 그걸 바라보면서 김한나 님과 똑같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